자, 저번에 한번 SBS가 그 조국 장관 관련한 PC에서 뭐가 발견됐네, 뭐 파일이 어쩌고 했던 게, 주의 처분 받았거든요. 매개 주의하는데요. 주의가 방송사 제어가에 관련된 감점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종징입니다, 이게. 뭐 주의, 뭐, 니들 뭐, 강퇴, 제명 이런 것 줄 알았지. 이 방심위 같은 데서는요. 법정 제재 주의라고 하는 게 제어가 때 어마어마한 감점을 먹는 거 이게 두세 개만 돼도 종편 같은 데는 제어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SBS는 이제 없는 뉴스를 단독 해가지고 사실은 검찰발로 보도했다가 잣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SBS 그 보도를 받아 쓴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이 커진 거죠. 근데 그때 SBS가 너무 확신을 갖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열심히 받았었죠. 네, SBS가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네, 나는 준 대로 썼다. 기자 정신이고 뭐고 하라고 하는데 조인트 까이기보다 나는 그냥 알아서 기었다라고 하신다면 이거 지금 받아쓰기 하라고 준 사람 고소하세요. 이게 지금 SBS 입장에서는 제어가 심사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일개 기자 받아쓰기 한 기자한테 몰아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누군지 콕 집어서 법적으로 빨대를 밝혀라. 네 하셔야죠. 우리는 그 무리 중에 누군가일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누가 지시했는지를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SBS가 혼자 당할 일은 아니죠. 왠지 도청 장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우리 또 윤서방이 바쁘게 움직였을 수 있지만 예. 네. 나는 여기 약간 미스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한 일 중에요. 조국 장관 기소할 때 검찰이 이 기소의 이유로 공소시효를 들면서 그 표창장에 찍혀 있던 날짜를 기준으로 7년이니까 오늘이 예. 마지막에서 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의문 제기했던 게 조작이라면서 조작된 상장에 찍혀있는 날짜를 갖고 조국 장관 청문회 날 기소하는 게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결인데 SBS를 보던 그거였잖아요.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휴게실에 있던 PC에서 뭐 잘라진 뭐 아들의 상장 파일과 총장 파일이 따로 발견됐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 팩트인데 나는 지금 그 의문 제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 PC도 사실 알고 보면 영장도 없이 가져갔던 PC였고요. 예. 이미 그러니까 제출했던 증거로서는 의미가 없었던 건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그 PC에 검찰이 파일을 넣어놨다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 수사 등에 대해서는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포렌식 이야기 하실 수도 있는데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의 명운을 걸고 한 거라고. 어떻게든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애들이 실수해가지고 영장도 없이 그 PC를 가져갔다가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을지 모르는 거야. 한명숙 총리 사건을 보시라고요. 잘못된 증언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일국의 총리를 갓 지내신 그분을 감옥을 2년 살게 만들었던 검찰이라고 하면 뭔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짜뉴스지만 SBS가 검찰이 정확히 말하면 나는 언젠가 이 기자는 양심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누구로부터 이 소스를 받아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실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흠집내기용으로 쓰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의복 맞습니다. 이 검찰이 주변 가지치기를 너무 열심히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된 사건의 계기가 뭐였는지 깜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국 장관 청문회 때 그 상장에 표시되어 있는 그 날짜를 근거 삼아서 그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해야 된다고 그 수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자체부터도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소리죠. 위조한 서류가 오늘 필요하면 어제 위조했겠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오늘 필요하다면 오늘 그 서류가 필요한 장소에 가면서 위조할 리가 없잖아요. 오늘 필요하다면 어제 어디선가 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장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가 공소시효 날짜라면 이미 범죄 시효는 지난 거예요. 끝난 거야. 네네.
그러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논리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 기소하고 나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표창장 위조 가지고는 범죄로 그 혐의 삼기 어려우니까 주변에 가지치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걸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인턴 증명서, 뭐 저기 사모펀드 이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그거잖아요. 이 영장이 그러니까 발부됐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거예요. 증거가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영장 발부 안 된 PC를 압수했어요. 그거는 영장 범위 바뀌기 때문에 얼마든지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그 PC에서 막 총장 직인이 발견되고 막 전에 있던 조국 장관 아들의 표창장을 오려놓은 것이 발견되고 그러겠어요? 이해됨?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지금 그게 나온 PC는 영장 없이 그 학교 복도에 있던 PC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경심 교수가 이미징 작업을 안 했죠. 집에 있던 컴퓨터는 압수수색 그렇지, 되기 그렇지. 전에 또 대상이 달라졌다 또 생각해보니까. 네, 그 포맷 정확하게 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과 폴더들을 이미징 작업을 해서 그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PC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자, 일단 그렇고 어쨌건 이게 지금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현직 검사인 박철환 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검사가 저 검찰들의 내부망 이프로스 여기에 올라오는 글을 그러니까 이 글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의 실시간 상황들이 왜 언론에 노출되냐 이건데 말은 맞는 말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을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위 검찰 관계자들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편들고 싶은 생각이 없는 아젠다에 알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장관 등을 수사할 때는 SBS 기자처럼 SBS는 그렇게 해서 조중동 말할 것도 없고 그 7대 신문사, 그러니까 언론사가 있었어요. 조국 장관 때. 대표적으로 악의적 보도하는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에 그렇게 빨대를 했던 놈들이 지금은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 상황이 밖으로 나가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라인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이 청구를 받아서 중앙지검 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수사 상황이 밖으로 나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제 와서. 조국 장관 때는 가짜뉴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맹폭을 하던 이 검찰놈들이 지금 수사 상황이 밖으로 나가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총장님의 이미지에 나는 떡칠하고 있다고 나는 글을 올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가소로운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빨대가 누구냐, 그러니까 외부 내부 그 수사 정보 외부로 유출하지 말자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대 때문에 우리 지휘관께서 면이 많이 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검찰로서의 어떤 조직적 동일성을 좀 굳건히 지키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게 지금 2020년 6월 달에 처음 생기는 일인가요? 왜 처음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이해 안 돼. 과거 수십 년 동안 계속 관행처럼 이게 됐던 일이고 그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그 모 검사장하고 짝짝꿍 하려다가 발각됐다고 추정되는 그 일에 대해서도 과거에 몇 번 있었다고 우리가 다 추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신기하죠. 그런 건 눈에 안 보이는가? 그러니까 조국 때는 괜찮고 윤석열 측근 관련된 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잣대야.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온 뒤에는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얄미운 거예요. 이런 놈들이. 제가 이프로스에 원했던 글은 이런 글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중에 하나는 윤석열의 레임덕입니다. 이 수사 상황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게 사실은 윤석열의 자업자득이고 레임덕이에요. 윤석열 편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근데 여기 지금 박철환 검사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조국은 노출돼도 되고 조국 수사상황은 노출돼도 되고 윤석열에 관련된 수사상황은 노출되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또 열받는 거야. 이것도 조국 그러니까 검찰 가족들만 감싸기죠. 네. 얘가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얘라고 하니까 미안하다요. 예. 우리가 자신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기자들의 기사거리 생산을 위해 언론을 이용해 동료에게 칼을 꽂는 행위는 검사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다 했는데 지금까지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동료만 제목을 바꾸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자신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기자들의 기사거리 생산을 위해 언론을 통해 조국에게 문재인에게 새날에게 여기 단어 하나만 바꾸면요. 이 사람의 말은 훌륭합니다. 사실은. 원래 하던 짓을 마치 안 했던 것처럼 하고 또 이 글에 대해서 기사화시키는 것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랬잖아요. 조국 장관을 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언론에다 가짜뉴스 막 흘리고 조국 나쁜 놈 만들어서 마녀 사냥하고 그 마녀 사냥하는 한 형태의 그 여론의 힘을 받아가지고 압색 들어가고 그러면서 조국 장관을 결국은 한 달 만에 낙마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했잖아요. 언론을 써먹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네요. 이 이프로스라는 이 검찰 게시판 자체가 내부 게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트라넷이라고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돼. 어떻게 기자들이 이걸 알고? 이것도 던져준 거라는 거예요. 네. 이제 쇼죠. 참 놀고들 있다 진짜. 어디 가나 빨대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